오버킬 앤드 꼬북기. 2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하 꼬꼬무 189회에서는 오버킬의 살인마 마이너스 강남 대저택 부부 살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야기는 1994년 서울 강남의 3층 대저택 화재로 시작됐는데요. 지하실에서 한약상으로 큰 불을 쌓은 박씨 부부 시신이 발견됐고 금고, 현금 다이아 반지 등 귀중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강도 정황이 없자 수사는 집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부검 결과는 다발성 자상, 일명 오버킬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심장 부위에만 18회 이상 찔린 상처가 확인됐고 아내는 목 안으로 상처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과도한 폭력이 분노, 증오를 반영하는 오버킬의 의미를 짚으며 당시 현장의 잔혹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23세의 아들 박한상이 화상을 입은 채 응급실에 나타나며 수사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는 미국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사건 당일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가 불이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밤 9시에 잠들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그의 설명은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은 행동과 맞물려 수사팀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진술은 엇갈렸는데요. 고모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고모는 올케로부터 낭비벽이 심하다는 거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가족 간 금전 갈등 정황은 포착했으나 가족이 계획적으로 부모를 죽였다는 전례가 거의 없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바꾼 건 의료진의 제보 박한상의 치료를 맡았던 간호사가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지만 머리 피부엔 상처가 없었다고 알렸고 종아리에서 치음 물린 자죽도 발견. 수사팀은 피해자 손의 방어흔이 선명했던 점을 근거로 가해자에게도 몸싸움의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고 보고 확인했는데 그 치흔은 어머니가 죽음 직전 남긴 흔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단서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고 형사의 추궁 끝에 박한상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백 전후 그의 태도 역시 논란을 키웠는데 그는 취조를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요구해 완전 범죄를 못한 자신을 탓하며 담담하게 통화했고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다는 감청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방송은 부모 살해 뒤 응급실로 온 다음 날까지도 감정 변화가 희박했다는 수사 메모를 전하면서 그의 냉담함이 수사팀의 경계심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죠. 계획과 실행은 치밀했는데요. 그는 잡화점에서 흉기를 마련하고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혈흔 비산을 피하려 팬티와 운동화만 신고 침대 커버를 뒤집어 쓴 채 안방으로 들어가 람보칼과 과도를 번갈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집안이 잠든 자정 무렵 범행을 시작했고 살해 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어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머리카락에 묻은 혈흔은 제거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남긴 종아리의 치흔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범행 동기에는 생활 태도와 금전 문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유학 중 오렌지족으로 불릴 만큼 사치와 유흥, 도박에 빠졌고 하룻밤에 2달치 용돈을 날리거나 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한 번에 탕진한 일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꾸지람과 지원 축소 가능성을 의식한 그는 유산을 상속받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왜곡된 기대 끝에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정리됐는데요. 범행 직전 청량리 성매매 업소를 다녀왔다는 진술까지 공개돼 스튜디오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보도 직후 사회적 파장은 컸는데요. 오렌지족 풍조와 도피성 유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일각에서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퍼졌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 사건이 영화 공공의 적 소재로 차용됐다는 분석도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었습니다. 방송은 이 여론의 흐름이 돈, 성공을 앞세운 가치관과 가정교육을 되돌아보기 했다고 짚었죠. 법적 결론은 명확했는데요. 1994년 11월 4일 법원은 박한상에게 존속살해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고
1995년 8월 22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상속 결격자가 되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반성과 사과보다 억지와 분노를 드러내는 언행이 종종 보도됐고 30년 가까이 교화를 담당한 인사가 끝내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토로한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방송 기사들에서는 그가 현재 국내 두 번째 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로 분류된다고 전해지고 있죠. 방송은 마지막에 질문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나? 성공, 속도, 경쟁이 인성과 윤리를 압도하는 순간 공동체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이 살해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진다는 리스너들의 소회가 이어졌고 사건 31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정리했습니다. 100억 대저택 살인마 박한상, 그는 왜 부모를 꼬꼬무도 경악한 오버킬 범죄 전말. 강남, 폐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앤드 하루. 100억대 자산가 부부 오버킬 살인사건, 27년 만에 재조명. 1994년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야. 꼬꼬무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100억 원대 자산가였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폐륜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극악무도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꼬꼬무는 8월 21일 방송에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단순한 사건 개요 전달을 넘어 범행 동기, 수사 과정, 재판 결과,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까지 폭넓게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배우 박호산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은 당시 사건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한다. 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떼면 처벌된다 행안부 자전거법 개정 추진행정안전부 과태료 안전장치 징역형 마이너스 호수뉴스 서울 호수뉴스 행정안전부가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자전거 개조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 오버킬로 드러난 잔혹성, 계획된 폐륜 범죄의 전말. 사건은 1994년 서울 강남의 한 호화 저택에서 발생했다. 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대저택에서 한약재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부가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용의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친아들 박한상이었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 박한상은 부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신에서 발견된 과도한 폭력의 흔적, 즉 오버킬은 그의 잔혹성과 깊은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범행 후에도 죄책감 없이 여자친구와 태연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 더욱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한상의 범행 동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된 폐륜 범죄였음을 시사한다. 꼬꼬무에서는 박한상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황산성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 당시 법정의 분위기와 박한상의 태도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황 변호사는 박한상이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하며 그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운전학원 수강생 혼자 차 몰다 풀베던 70대 작업자 치어 위독한 상황 무면허, 학원장, 교통사고, 충남 예산 마이너스 호수뉴스. 서울 호수뉴스 충남 예산군의 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1일 오전 9시 45분 30대 수강생이 강사 동승 없이 단독으로 운전하던 중
연습 구간 인근에서 풀을 베던 소름 돋는다. BS 인간의 눈빛이 아니다.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 꼬꼬무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박한상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박한상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하며 그의 패륜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저렇게 갚다니 소름 돋는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박한상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단순히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악마성을 보여주는 사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배우 박호산을 비롯한 출연진들의 격한 반응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호산 배우의 분노가 이해된다.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 나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등의 반응을 통해 출연진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한상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과 가족 간의 신뢰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박한상의 행위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꼬꼬무 방송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야 한다.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물질적인 욕망 추구, 인간성 상실 등이 빚어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교육과 사회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꼬꼬무 심층 조명, 100억대 자산가 부부 살해 박한상 사건 충격 실화. 이런 또라이가. 배우 박호산도 분노 폭발시킨 오버킬 패륜 범죄의 전말. 앤드 김 PD.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가 199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한상 사건을 파헤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박지은, 김상우, 감유민 출연. 장도연, 장현성, 장성규. 100억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의 오버킬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의 배우 박호산까지. 이런 또라이가.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 역대급 패륜 범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꼬꼬무 역대급 충격 실화 박한상 사건 집중 조명. 오는 8월 21일 밤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에서 박한상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예정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계획적 패륜 범죄로 기록되며 이후 유산 안 물려주기 캠페인까지 촉발시켰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죠. 현재 시세 300억 강남 대저택 오버킬 살인 사건의 전말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100억대 자산가 한약상 부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에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의 흔적, 이른바 오버킬이 확인되며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가 바로 피해자의 친아들 박한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후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여자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배우 박호산도 분노 폭발. 이런 또라이가. 꼬꼬무를 통해 이 잔혹한 범행의 내막을 듣던 리스너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배우 박호산, 최태준, 에이핑크 박초롱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실시간으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박초롱 표정과 모습 모두 소름 돋는다며 오싹해했고 최태준 사람의 눈빛이 아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호산의 격한 반응하지만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단연 배우 박호산이었습니다. 박한상의 범행 동기를 듣던 중
그는 이런 또라이가 라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촬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장성규 씨는 많이 놀랄 수 있으니 미리 심호흡을 해달라고 시청자들에게 당부할 정도로 해당 사건의 내막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1심 변호사의 증언 앤드 제작진의 메시지, 인간성 붕괴에 대한 고찰. 이날 방송에는 박한상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황산성 변호사가 출연해 공판 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법정 내 충격적인 장면들과 증언을 공유하며 긴장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꼬꼬무 제작진은 박한상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이면과 가족 간 신뢰의 붕괴를 다룬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충격적인 박한상 사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잔혹한 폐륜 범죄를 넘어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준 박한상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꼬꼬무를 통해 재조명될 그날의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다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